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은 전쟁 중에 있으며 전쟁의 참담한 피해는 오롯이 일반 시민들의 몫입니다. 부모를 잃고 형제자매를 잃고 아이들을 잃고 있지만 특히 배우자를 잃는 과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젊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을 가기 위해 전쟁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까지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로 일하고 있는 소피아 미하일로바라고 합니다. 매일 분주한 도시 거리를 걸으며 주변의 슬픔을 바라보고 부서진 세상 속에 희망이 있는지 고민했었습니다. 전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는 러시아에서 여성들이 한국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여기 러시아에서는 너무 먼데 왜 굳이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지? 그리고 그곳은 아직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라 우리 러시아처럼 위험한 곳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마음속에서 이런 의문들이 떠올라 한국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하고 안정된 나라일까에 대해 깊이 고민했었어요. 저는 왜 굳이 한국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러시아에서 보았던 위험한 모습과 불안한 정세를 떠올리면 한국도 비슷할 거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실제로 북한과의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라는 점은 한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곳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했습니다. 제가 자주 보던 뉴스와 이야기들은 그런 불안한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주하면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이 깊게 자리 잡았었습니다. 게다가 유럽이나 일본, 중국과 같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나라들이 주변에 많은데 왜 사람들은 굳이 멀리 있는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우리에게 친숙하고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발전해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일본은 기술과 문화 면에서, 중국은 경제 발전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왜 굳이 한국을 선택하는 걸까? 라는 의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이야기를 조금 무시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제 호기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은 분명 특별할 것이라고 항상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카메라와 노트북, 그리고 몇 가지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챙기고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를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묻어나 있었고 저는 마치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디디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밝혀내고 어쩌면 저 자신에게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진실을 찾기로 결심한 후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한 아늑하고 따뜻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날 하늘은 연한 파란색이었고 가벼운 눈송이가 공중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차가운 날씨 때문에 제 볼이 빨개졌고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두꺼운 코트와 목도리를 두른 사람들이 급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발견할지에 대해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카페는 정말 아늑하고 정겨웠습니다. 제가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갓 내린 커피와 따뜻한 빵의 맛있는 향기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에서 흐르고 있었고 벽에는 소박한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어서 마치 아늑한 집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제 카메라를 테이블 옆에 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테이블 주위에 몇 분의 여성분들이 모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얼굴에는 슬픔과 동시에 희망의 불씨가 보였어요. 저는 그중 한 분이 엘레나 도브로바 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엘레나 씨께서는 한때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시다가
전쟁 중에 남편을 잃으셨다고 했었습니다. 엘레나 씨는 매우 온화하셨고 그녀의 눈에서는 다정한 빛이 반짝이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고통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엘레나 씨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저를 대화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엘레나 씨께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서서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으려고 했습니다. 엘레나 선생님, 왜 한국이 그렇게 멋진 나라라고 믿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엘레나 씨께서 마치 비밀을 공유하시듯 천천히 미소 지으시며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그냥 평범한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밤에 밝게 빛나는 거리, 깨끗한 건물, 그리고 분주한 지하철 사진을 보았거든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도 안전하게 느끼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질서가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 씨의 말씀은 제 마음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저는 마치 화려한 네온사인, 깔끔한 현대 건축물의 선, 그리고 바쁜 인도를 걸으며 미소 짓는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제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설명을 잊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트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여성분인 비올레타 쿠즈네초바 씨께서 대화에 합류하셨어요. 비올레타 씨께서는 한때 미용실에서 일하셨지만 전쟁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동영상을 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확신이 없었어요. 라고 비올레타 씨께서 약간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이 너무 멀고 우리 세계와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작은 불빛이 켜진 것 같았답니다. 저는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여성분들이 슬픔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밝은 눈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엘레나 씨께서는 서울의 분주하고 활기찬 거리 사진을 볼 때마다 어쩌면 저도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너무 다르거나 완벽해 보일 정도로 믿기 어려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 작은 카페에서 용감한 여성분들과 함께하면서 그분들께서 진심으로 한국이 새로운 시작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과거의 어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는 그런 곳 같았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고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한국 소식을 접하셨나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분들께서는 온라인에서 사진을 보거나 TV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마법 같은 나라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열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카페를 떠날 때쯤 저는 마신 커피 이상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들께서 찾으신 희망은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던 희망이었어요. 안전하고 다정하며 멀리 있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희망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고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심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가슴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두근두근 뛰었어요. 저는 제 가방에 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을 챙겼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늑한 카페에서 만난 여성분들처럼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찾기 위한 여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출발 당일 아침은 추웠고 맑았습니다. 저는 기차역으로 걸어가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눈 내린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이 두꺼운 코트와 목도리를 두르고 분주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옛날 제 삶의 한 조각을 남기고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한국의 진실을 꼭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엘레나 씨와 비올레타 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묘사한 밝고 분주한 거리를 상상하며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그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제가 익숙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아주 분명했고 친절한 직원들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저는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약간 압도되기도 했지만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설렘도 점점 커졌습니다. 비행기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니 구름이 부드럽고 끝이 없을 정도로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행 중에는 들은 여러 이야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밤의 밝은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거리, 매일 제 시간에 달리는 지하철, 그리고 이른 아침에도 미소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곳의 삶은 어떨까? 사람들이 엘레나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할까? 비올레타 씨께서 묘사하신 것처럼 도시가 깨끗하고 안전할까 궁금했습니다. 제 마음은 그러한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서울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따뜻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친절한 가이드분께서 제 짐을 도와주시며 반겨주셨어요. 공항은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쓰인 많은 안내 표지판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제가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바닥, 밝은 표정의 직원들, 그리고 정돈된 안내 표지판들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깊게 한숨을 내쉬며 저는 시원한 한국의 공기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 보였는지였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현대적이며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건축물의 매끄러운 선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질서정연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 속 한국, 즉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를 태운 가이드분께서 차로 도시 곳곳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큰 디지털 광고판에서는 다채로운 이미지와 밝은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었고 도로는 분주했지만 보행자와 차량이 잘 정리되어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정시에 도착하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제 카메라로 매 순간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분주한 골목, 반짝이는 상점, 그리고 미소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찍은 모든 사진은 한국의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보살핌과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저는 이전에 가졌던 의심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한국은 진짜였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며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꿈속을 걷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한 매일 새로운 기회와 밝은 순간이 기다리는 꿈 같은 곳으로 발을 내딛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어쩌면 먼 환상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제 카메라를 들고 열린 마음으로 이 새로운 땅을 탐험할 준비를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희망과 변화의 이야기를 발견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택시에 앉아 도시가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안전하고 현대적이며 따뜻하고 환영하는 공동체를 약속하는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밝히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동하는 매 마일마다 의심은 사라지고 대신 밝고 확고한 희망이 제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제가 한국 거리에 발을 내딛었을 때 마치 전혀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기는 시원하고 깨끗했으며 도시는 에너지와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멋진 이야기를 들었었지만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서울의 구석구석이 희망과 따뜻함이 빛나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동네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은 분주하면서도 한결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은 서로 미소로 인사하며 심지어 처음 만난 이들도 다정한 고개 끄덕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색색의 과일과 채소가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갓 조리된 음식의 맛있는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고국의 혼잡하고 복잡한 거리가 아닌 아주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시장을 거닐며 사람들과 작은 행복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기쁨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가이드 정우 씨를 만났습니다. 정우 씨께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공원은 키 큰 나무와 푸른 잔디, 그리고 오리들이 고요하게 헤엄치는 작은 연못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큰 나무 아래 나무 벤치에 앉아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쉬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이 모든 것을 밝고 경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우 씨께서는 이런 공원이 한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포장된 길을 따라 걸으며 저는 많은 가족들이 함께 놀고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쫓으며 뛰어다녔고 부모님들은 웃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연세 드신 분들이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며 고요한 분위기를 즐기고 계신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공원은 마치 모두가 함께 모여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세상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카메라로 많은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의 다정한 마음과 공원의 아름다움을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산책이 끝난 후 정우 씨께서 저를 따뜻한 집밥으로 유명한 작은 식당으로 모셔다 주셨습니다. 식당은 작고 아늑했으며 나무 테이블과 부드러운 조명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음식의 향기가 가득 퍼지면서 제 배가 꼬르륵 울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전통 한식 요리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배경음악이 분위기를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식당 주인께서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주인께서는 어머니께 배운 한식 요리 비법을 이야기해 주시며 자신이 만드는 모든 요리에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매운 찌개, 밥, 그리고 김치 반찬 등 몇 가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매콤하고 새콤하며 풍미 가득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즐기면서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인께서는 한국에서는 노력과 친절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그리고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저로 하여금 이 놀라운 나라와 더욱 깊이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과 배가 가득 찬 채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의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모든 건물이 부드러운 불빛 아래 빛나고 모든 길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삶의 부드러운 웅얼거림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천천히 걸으며 시원한 공기와 고요한 저녁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멈춰서서 그 풍경을 음미하며 도시 곳곳에 흐르는 평온함과 희망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에 그날의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다정한 얼굴들, 활기찬 시장, 평화로운 공원, 그리고 아늑한 식당에 대해 글을 썼어요. 전쟁으로 얼룩진 러시아의 고통스러운 기억과는 전혀 다른 이곳 한국에서는 모든 미소 속에 따뜻함이 있고 모든 제스처 속에 다정함이 깃들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곳 사람들께서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며 오랫동안 제가 그리워했던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창밖으로 밝게 빛나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단 하루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발견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식사를 함께 나누며 느낀 기쁨, 그리고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가져다준 희망 말입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불러올 수 있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저와 같은 여행자도 편안함과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한국의 따뜻함을 진정으로 느끼게 되었고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처럼 느껴졌고,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매일은 저에게 새로운 놀라움과 교훈을 주었어요.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동화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이곳에서 살아보면서 제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분주한 동네를 탐험하러 나섰습니다. 거리는 생기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빠르게 걸으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어 믿기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진실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연히 작은 공원에 들러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화사한 꽃밭 주위를 뛰어다니며 서로를 쫓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단순한 놀이가 공원에 가져다주는 기쁨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저는 김할머니라는 다정한 노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다른 벤치에 앉아 목도리를 뜨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느리지만 꾸준히 움직이고 계셨고 눈에서는 따뜻한 빛이 반짝이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인사드리며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김할머니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여기 생활이 어려움 없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답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믿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단순하지만 진실되었고 힘든 시기에도 서로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 저는 새 영감을 찾기 위해 러시아에서 온 젊은 예술가 타티아나 씨를 만났습니다. 타티아나 씨는 자신이 그린 스케치와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림은 밝은 색채와 대담한 형태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타티아나 씨께서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이 자신에게 희망과 변화를 표현하는 예술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타티아나 씨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으며 처음에는 저는 길을 잃은 느낌과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 붓질마다 어려운 땅에서도 아름다움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라고 하시자 그녀의 열정이 그림 한 장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로 하여금 어쩌면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후 저는 타티아나 씨와 함께 강가를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하는 동안 타티아나 씨께서는 도시의 리듬이 자신을 얼마나 연결되게 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러시아에서는 전쟁의 혼돈 속에서 저는 홀로 외로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길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사람들이 서로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라고 타티아나 씨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고 저는 단순히 지도 위의 한 나라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한국과의 연결감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적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 동안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노트북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활기찬 공원, 지혜로운 김할머니, 그리고 감동적인 타티아나 씨의 이야기를 모두 적어두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뜨개질하는 소리의 부드러운 속삭임, 타티아나 씨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밝은 색채 등을 세세하게 적으면서 제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저는 제 안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한때 러시아에서 느꼈던 의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희망, 노력, 그리고 다정함이 가득한 땅으로서의 한국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각자의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모두 내일을 밝게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은 제게 용기와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먼 꿈이나 허황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진짜 장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고, 새로운 얼굴과 이야기가 이 아름다운 나라의 풍성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미소 지으며 덮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탐험하며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의 힘을 믿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한 걸음처럼 느껴졌고, 그 미래는 희망, 다정함,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나라가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와 경험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제게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모두가 서로 도우며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치 서로를 아끼고 도와줄 준비가 된 큰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분주한 동네에서 열린 지역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거리는 다채로운 현수막으로 꾸며졌고 경쾌한 음악이 배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가족들이 인도에 모여 함께 축하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를 걸으며 웃음과 담소가 넘치는 소리에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활기찬 장면이었고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들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꺼내어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 음식을 나누며 웃는 커플, 그리고 서로 다정하게 인사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찍은 사진 하나하나가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는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제 여정과 제가 떠난 고향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제 고국에서 겪었던 어려움, 전쟁으로 인해 삶이 차갑고 불안해졌던 이야기, 그리고 한때 한국과 같은 곳이 진짜 위안을 줄 수 있을지 의심했던 경험을 부드럽고 솔직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곧 그분들께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한 남성은 가족이 매일 작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한 젊은 여성은 현대식 교실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희망이라는 감정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왔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얻으면 언제나 미소 지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제 노트북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매 미소, 매 도움의 손길, 그리고 격려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하면서 제 한국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의 힘을 믿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영화관에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 영화는 큰 도전을 마주하면서도 행복을 찾아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단순했지만 감정이 풍부했고 어둠 속 상영관에서 저는 스크린에 집중하면서 마치 제 자신의 살처럼 모든 순간을 느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관객들이 큰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저도 가슴에 희망과 감사함을 담아 큰 소리로 박수를 쳤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같이 간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제 경험과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대해 들었을 때는 확신이 없었고 약간 무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서로를 깊이 아끼고 질서와 친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믿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희망을 찾았고 그 희망을 고향의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의 눈에서는 이해와 따뜻함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시원한 공기 속에 밝게 빛나는 도시 불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모으고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며 더욱 많은 희망을 나눠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친절과 지원,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길을 잃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고 계속해서 탐험하며 배우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항상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짐을 마음에 품고 저는 밝고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로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